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9페이지 조수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오죠. 지금 조수의 분류함에 있어서 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는데 대부분 세금은 독립세입니다. 독립된 세원에서 부과된 세금인데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 자, 부가세는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부과된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의하지만 뭐 어렵게 생각해요. 자, 달라붙는 세금, 본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원이 따르는 게 아니라 본세금 부가과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러는데 이걸 오래 기억하려고 저는 부가세를 찐득이세라고 한다 그 말.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 많이 이야기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세 우리가 줄여서 부가세거든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말하는 것은 부가세 줄임말이 아니라 본세금 달라붙는 세금인데 이 부가세 구분에 부가세 하면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는데 핵심적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찐득이 세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주의할 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세목이지 찐득이 세목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세목이다. 자, 그런데 이 부가세, 자,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이 부가세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부가세에 자, 관련 세금의 취득세, 자, 핵심 취득세에 이 부가세 구분이 어떻게 되냐? 구분. 자, 일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세 있는데 특히 이제 취득세 핵심에 취득세 찐득이는 요 부가세는 납부세계 찐득이하고 감면세계도 찐득이 붙은데 감면세액은 관심 안 쓰니까 네, 납부세계 찐득인데 취득세 납부세액을 따질 때는 반드시 꺽쇠를 해서 자 2%를 적용한 자 세 2% 세율 좋은 세액이 있을 거고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한 세액이 있겠다 그 말. 그래서 취득세 찐득이는 자, 2%를 적용한 세액하고 2%를 빼석한 세액으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표 있잖아요. 왼쪽 상단이죠. 22페이지, 21페이지죠. 20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관련 구분에 있어서 취득세에 자, 다른 건 안 복잡한 취득세는 복잡히 써 있잖아요. 근데 그에 많이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2%를 적용한 자 세율적인 세액과고
이 풀을 빼서 군색으로 구분 좀 해달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자, 그래서 자, 이 풀을 적은 세 개는 농어촌 특별새가 찐득이고, 이 풀을 빼손 이 세 개는 지방 교육새가 찐득이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개가 되는데, 그 지금 되는 그 부가세의 세율은 이 풀을 적은 세 개 10% 농어촌 특별세. 자, 이 풀을 빼서 이 세 개 20%에 지방 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나오는데, 니은하고 디귿은 보지 마세요. 생각하니까. 자, 니을만 보면 돼요. 니을. 니도요, 니은, 디귿 보다가도 헷갈리니까 볼 필요 없이. 자, 니을은 봐야 돼요. 니을은 뭐냐면, 자, 이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잘난 척 시작. 세율은 집을 매매로 사면은 6일 아파트. 그러면 집을 매매로 사면 표준 세율이 1%, 2%, 3%거든요. 자, 그럼 1%, 2%, 3%인데 여기에서 2%를 뺄 수가 없잖아요. 아, 1에서 2를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자, 주택에 1%, 2%, 3%가 적용될 경우에는 지방 교육세 찐득이를 붙일 때 해당 세율의 50%, 해당 세율의 50% 해당한 세율은 세개 지방 교육세가 붙는다. 그래서 주택일 경우에는 자, 해당 세율의 50%를 고려하면 50%를 적용한 세개 지방 교육세가 붙는다. 자, 그래서 취득세 찐득이 구분 좀 신경을 써야겠죠.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세개, 지방교육세가 20마리. 네, 재산세 납부 세개는 지방교육세, 자, 20마리.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자, 20마리. 양도소득세는 찐득이가 없으나 납부세계는. 자, 그러면서도 이 재산세 찐득이하고 종부세 찐득이는 다르죠. 재산세 찐득이는 지방교육세, 종부세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 이런 구분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에 따른 구분 좀 하셔야겠죠. 알았어요. 바빠도 또 핵심 정리, 그러니까 뭐 뒤에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바로 또 나오니까. 상가 1억짜리, 집 1억짜리, 상가 1억을 매매로 집 1억짜리를 매매로 샀을 때 과연 취득세, 그 찐득이가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은 자, 취득세에 대한 찐득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자, 집을 샀을 때 취득세,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어차피 세금이란
취득세, 산출세. 자, 어떤 세금을? 산출세를 구함에 있어서는 화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어느 세금이든. 자, 그럴 때, 자, 상가를 1억짜리 사면은 과표가 1억이 된다. 1억에 대해서, 자, 매매로 사서, 자, 상가니까 4%가 세율이에요.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냐? 400이다. 그 말이야. 실제 정말이에요. 1억짜리 상가를 사면 취득세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취득세 말고 취득세 달라붙는 찐득이가 있다. 그 찐득이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도 달라붙고 지방교육세도 달라붙는다.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나 달라붙냐? 2% 생이니까 1억. 자, 1억에 고박 2%. 2%를 적용한, 2%를 적용한 3개 10마리가 농특세를 붙는다. 그 말이 고박이 10%. 자, 그래서 1억에 2%, 200에 10%니까 20만원. 20만원이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 자, 그럼 이제는 지방교육세는 1억. 자, 1억에 곱하기 4%. 요 표준세율 4%에 2%를 뺀 세율 적용한 이 세계 20%가 지방교육세로서 2%니까 200에 20%니까 40만원. 40만원. 자, 그래서 상가 1억짜리를 사면 460만원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400에다가 찐득이 농특세 20, 지방교육세 40.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가 등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 찐득이를 포함해서 4.6의 부담을 한다고 그래. 4.6. 1억에 4.6 얼마죠? 460. 4.6은 세율 아니에요. 취득세 세율은 4%예요. 4.6이라는 게 없어. 그 0.6은 그에 대한 10%, 20%를 계산해 보니까 4.6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자, 집을 사면 똑같은 과정이 취득세는 1억. 1억에, 자, 1억짜리 집은 6일 아파트에 6억 이하 집 1%거든요? 6일 아파트가 뭐냐? 6억 이하 집을 사면 1%예요. 그 6일 아파트, 그러니까 1%니까 1%가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냐? 1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 자, 그럼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1억에 곱하기 2%, 자, 곱하기 10%. 그래서 자, 200에 10%니까 20만 원. 20만 원. 자, 그럼 이제 지방교육세는 자, 1억에 표준 1%. 1%에서 자, 2%를 뺀 세를 적용한 세계 20%. 자, 해야 되는데 1% 뺄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는요, 1%, 2%를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50%. 하면 0.5죠? 0.5, 1억에 0.5니까 50만 원에 자, 20%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 경우라면 130만 원. 130만 원이 돼서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 1.3을 부담하는 거야. 3을. 자, 그런데, 네. 6억 이하 집일 때는 3인데, 여 주택이 국민주택, 전용 면적 25.74. 자, 30평 대 아파트 등은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가 돼. 과세를 안 해. 그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한다는, 과세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계산을 안 해요. 설명하려고 정리한 것이고, 그러면 만약 국민주택 규모라면은 농특세 비과세니까 110만 원이 되죠. 이식계산 안 하니까요. 100에 10만 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사면 1.1이라고 그래. 여름 중개소도 가서, 자,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옆에 가서, 과연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찐득이 포함해서 1.1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1.1. 자, 상가 살려는데 얼마 될까? 한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1.1이다, 4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계산해봐라. 400이 어떻게 나오는지, 20이 나오는지, 이것도 기출된 적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법 공부하면서 이런 계산에 힘들어하면 공부한 보람이 없지. 무슨 뭐 학교론 같이 엄청난 공식이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싸서 푸는 그런 문제 아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시험을 떠나서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다양한, 새로 다양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두면 어떻게 나오든지 이런 게 불안감이 없으면 공부하는 능률이 오른 거야. 이런 게 딱 막히니까 짜증나는 거지, 안 그래? 제가 오늘 해둔 이유도 말로만 이렇게 본세금의 찐득이를 붙은데 그 찐득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례적으로 꼭 해두면 시험에 안 나와도 불안감이 없지. 취득세는, 자, 2%를 적은 3개 10마리는 농특세, 2%를 빼서 적용한 3개 20마리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딱 문장으로 놔도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이제는, 자, 첫 시간에 처음에도 정리해드렸지만 부동산 활동과정, 다른 조세에 있어서 3개를 덧붙여야 돼요. 보시면은,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조세 구분에 있어서 언급한 대로 관련 세금은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들은 구분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자, 이 5 세금은 기본 중에 기본. 취득세는 취득, 보유양도 관련이 없지. 등록면허세, 취득, 보유양도 관련이 없지. 재산세, 보유 관련,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 등 관련 조세가 되지. 자, 그런데 세법 시험에서는 이 5 세금만 묻는 게 아니에요. 관련 세금을 물 때는 특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까지 등 이 5 세금.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 또 지방소득세 보유양도, 근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 세목으로서 지방교육세가 무슨 부동산 관련이 있냐, 안 그래요? 아니, 지방교육 재정이 충당하잖아요. 지방교육재정. 농어촌 지능발전에 충당한 목적세거든요. 아니, 지방교육 재정에 쓰려고 부과세금이고 농어촌 지능발전에 부과된 세금인데 무슨 찐득이 된 관련 세금이냐. 취득세 달라붙잖아. 취득세는 관련 세금이잖아요. 본 세금이 관련 세금이니까 거기에 달라붙는 세금이니까 관련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올 뭐 시작이지만 마찬가지 시험장에서까지 지방교육세가 만약에 문제 안에 보인다, 농어촌 특별세가 보인다, 그럴 때는 먼저 뭐부터 바탕을 깔면 찐득이라는 거. 관련 세금에 달라붙는 찐득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문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교육세는 저는 취득 보유 단계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세는 취득 양도 단계에 관련한 조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개를 붙여놨는데 힘들면 2개만 확실히 해.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된다. 자, 이런 활동 과정에 따른 조세를 구분해서 21페이지 중간에 자, 표로 만들어져 있죠? 취득 보유 양도 관련이냐, 취득 보유냐, 보유 양도냐, 취득 양도냐, 이런 건 정해둘만 해요. 그다음에 핵심은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만 좀 염두에 달라, 그 말이. 자, 이제 영어 한번 봐보죠. 영어. 자, 세법, 조세 관련 용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용어 많은데, 자, 그 용어에 세법이 나오네요. 세법. 자, 첫 시간부터 했죠. 세법 보면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재 세법 용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국세 기본법상의 세법이고, 일반적으로 세법을 어떻게 정리하냐? 봐보세요. 세금의 법이잖아요. 세법 보면 과세권자,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자, 과세권자란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갖는 자. 과세권자 하면은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을 말하겠지. 국가정부, 지방정부 등. 자, 그러면 이제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죠. 그러면 세법이 뭐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겠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래서 법률 관계가 나왔네, 법이니까. 그러면은
세법 보기 전에 이 네모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납세무지 안에다가 개인값, 개인을을 넣어봤어. 개인값과 개인을의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하겠다? 민법.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잖아요. 그럼 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과세권자가 국가인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가 과세를 지방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국세의 기본법에 세법은 국세는 법률이 정하는 국세의 종목과 조세, 특례, 제한법 등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세권자와 의무 형성된 법률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22페이지에 많은 용어 중에 자, 6번에 과세기간 나오죠. 과세기간은 밑줄.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 세금 기초가 과세 표준인데 그 과표가 되는 자 우리가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 7번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 기초 밑줄 첫째 줄에 세액 산출의 기초. 세액은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 자 8번 표준세. 표준세로 하면 자 통상 부과세율로서 밑줄 자 특별한 사유 밑줄을 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시는 세율을 표준세율. 다음 자 오른쪽 와보세요. 13번에 납세자 나오죠. 납세자 하면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납세 의무자로서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제2차 우리가 연대 납세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만 정리하면 돼요. 24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이제 조세 징수가 나오죠. 핵심입니다. 조세 징수. 자 나와보세요. 여백이 아까워도 이 정도로 써볼까? 이 정도에서만? 자, 봐봅시다. 자, 이 조세 용어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 징수는 거둬들인 걸 징수라고 하거든요. 세금 부담시키고 거둬들인 거. 그런데 그 부가징수의 방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가징수의 방법을 정리할 때는 절차를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된다. 자, 그럴 때 그 부가징수 방법에는 화살표. 자, 그 방법에 신고 납부, 자, 보통징수, 자, 특별징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세 징수 방법에 자 보세요. 세법은 과세권자와 의무 형성의 법률 관계죠. 그럼 자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관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내는 방법. 신고납부. 자, 그러면 보통 징수는 세법이란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는 세금이 있고, 자, 과세권의 형사 법률이니까, 자,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 하면 국가,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금은 크게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징수하는 것, 징수 편의가 있는 세금들, 원천 징수 등 있는데, 세금은 크게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있고, 과세권인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게 둘로 나누죠. 자, 그랬을 때, 왜 세법은 과세권자 의무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니까, 그랬을 때, 신고납부하면, 자, 힘들어도 어른말 써야 됩니다. 신고납부를 신고납세제도라고, 보통 징수를 부가과세 제도랑 부가과세 제도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양도소득세. 자, 취득세 등 지방세고, 양도세 국세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국세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징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총세, 지방세 국세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연 지방세 국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을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산 사람, 판 사람이 세금 계산해서, 그래서 세사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7월달, 9월달 세금 내라고 고세 날라오고 12월달에 세금 내라고 종부세 날라오거든. 누가 고세를 발급 계산해서 지자체 장이든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표시가 뭡니까? 화살표잖아요. 흐름이잖아요. 흐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보통 징수할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할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세법 공부하면서 또한 제일 힘들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도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 시험에서. 뭐 제가 반복하지만 이 화살표가 뭐냐? 흐름이잖아요. 그래요? 흐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고 보통 징수한 세금이 있는 거. 이렇게 흘러가잖아.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금이면 보통 징수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왜? 의무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런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가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청을 해? 할 수가 없어. 그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로 신고할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한 7월달, 9월달에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 재산세 나오는데 아 싫어 내가 알아서 낼 거야. 못해 그렇게. 못해. 근데 취득세는 집 사고 땅 산 사람이 신고 납부를 법무사한테 가든 세무사 가든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 싫으면은. 그러면은 대리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냥 집에 있어 그냥. 내려 날라와. 그냥 안 날라와. 더 내려고 날라와. 그게 뭐라고 하냐? 가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어가 가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산금이란 게 있습니다. 가산금. 자,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흐름을 잡을 때도 보세요. 흐름 잡을 때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저세 세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세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좀 반응해줘요. 그죠? 세금 공부하니까 가산세, 가산금 구분할 때 혼동이 되면 세금 아니요. 흘러가니까. 그 말은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이 틀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그러면은 취득세가 보통 징수의 경우는 취득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다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라는 걸 적용을 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 그 말에 절차를 아냐 모르는지. 그러면 지금 용어적인 거니까 가산세, 가산금에 가산세란 보세요. 세법상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세법상 각종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계 더한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가산세 하면은 용어적으로 혹시 지문을 물어보면은 설명을 하는데도 가산세 하면 핵심 단어가 뭐냐? 의무. 의무라고 하면 오래 기억만 되는 게 가산세는 의무. 의무라고 하지 말고 오를 좀 높이려서 의무. 가산세는 뭐다? 의무. 이걸 염두에 두면 그 의무가 신고 의무가 있고 납부 의무가 있고 다양한 의무가 있어. 세법상 가산세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의무가 다양하니까. 그런데 그 의무 중에서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만 생각해달라. 그 말이. 자, 그래서 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가산세는 의무. 그런데 가산금 대신에 이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안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앞을 끌고 옵니까? 기분 나빠서도 못 끌고 오지. 자, 그래서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산세는 보세요. 여러분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고 국세인데
가산세 공부는 단순히 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가산세 문제는 신고 의무하고 납부의무가 있는데 뭐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불성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안 했어. 납부를 성실히 다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준다. 이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행업을 안 했어.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장부 등의 기장을 안 했어. 기장 불성실 가산세. 그 불성실 앞에다가 이게 불성실인 거예요. 의무를 안 했던 거. 열심히 암기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우리말을 모르는 거예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 납부는 납부 불성실. 그런데 그 불성실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신고하지 아니할 때 무신고와 신고할 세보다 적게 신고할 때 과소신고로 구분하셔야 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무신고로 납부세계 20%. 자, 적게 신고할 때는 부족세 미달세계는 10%. 과소신고하고 무신고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러나 무신고가 됐든 과소신고가 됐든 허위 계약서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할 경우는 무신고든 과소든 40%가 됩니다. 40%.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 동일하게 40%. 머릿속에 각인시키자.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는 40%. 이런 건 확실하게 암기해놔야 됩니다. 구분하면서. 그런데 자, 문장이 신고하지 아니한 때냐, 신고할 세보다 적게 신고할 거냐, 다르죠?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무신고, 신고할 세보다 적게 신고할 때는 과소신고. 그 문장의 표현도 확인하셔라 그 말이. 허위 계약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 무신고 40%다 그 말이야. 문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지역 일자 하루에 10,000분의 3 하루에 10,000분의 3 0.03%가 적용이 됩니다. 10,000분의 3 10,000분의 3인데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매년 개정된 거니까 좀 심야적 의미지만 보세요.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부는 가산은 왜? 납부 전 일자 또는 고지일까지 하루에 10,000분의 3이다 보니까 한도가 세계 75%를 못 넘게 해놨어. 납부를 가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 말이. 왼쪽 하단에 겨져 있어. 국세 말고 지방세. 지방세 왼쪽 제일 하단에 있을 거예요. 왼쪽 하단에. 왼쪽 없어요? 자, 그래서 국세는 한도 없습니다. 지방세.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난이도가 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납부인 가산세를 구분해 봤다. 여러분, 이것저것 하고 제가 양도세에 가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안 해야 되니까 그때도 설명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무신고 20, 과소 10%, 부당 40%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산금으로 가보자. 가산금은 집안 보세요. 가산금 앞에 뭐가 있죠? 가산세 앞에는 뭐가 있죠? 어허. 가산세 앞에는 신고납부, 가산금 앞에는 보통징수. 무슨 의미야?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만 적용되는 거예요. 응? 고지서, 세금 고지서, 그것을 발급을 해서 언제까지 세금 내게 납부 기한이에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체납이잖아요. 체납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걸 가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납, 그래서 보세요. 가산금은 의무, 가산금은 체납. 이를 한 단어씩으로 정리해달라 그 말이. 그런데 이 지방세 가산금은 공적으로 일반 가산금,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있더라. 일반 가산금은 납부 체납액의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3%가 일반 가산금, 100분의 3.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한 달,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1.2%씩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더라. 따라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니까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을 기한 한도로 한다. 그 말 5년. 60개월이니까. 그래서 중가산금 한도는 72%가 되는 겁니다. 60 곱하기 1.2니까. 그래서 가산금 한도는 75%가 되는 거고 3% 다시 더한 거니까. 그런데 기억할 거, 요 중가산금 제외, 중가산금 제외에 지방세하고 국세고 낸다. 지방세 체납액은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제외입니다. 그때 지방세하고 국세를 구분하셔야 된다. 27페이지 하단에 중가산금의 국세 지방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교재에는 그 100만 원 가로 열고 지방세는 30만 원 써 있잖아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재 넘겨 보시면 뭐 부가 설명했고, 23번 봐 보세요. 전자신고, 24번 전자납부, 25번 전자송달 나오죠. 요즘에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신망,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납부할 수 있고 서류가 송달될 수 있어. 이런 걸 전자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권장을 합니다. 뭐 국세 같은 건 다음 달 홈택스를 이용해 가지고 국세청 전자신고 유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전자신고 납부, 그 다음에 송달 등 이루어진 거 아시죠? 이제 29페이지 하단에 봐보시면 면세점 나오죠. 면세점은 취득세 공제 핵심.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가 핵심.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하면은 재산세가 핵심. 2,000원 미만. 징수하는 면제. 그 다음에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등록 면허세가 포인트.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 6,000원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씩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면세점,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가장 기초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쉬었다가 의무 성립부터 보죠. 쉬었다 합시다.